네, 박주는 5가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진행하기 전에 우리 제목에 있는 appreciate라는 단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까 봐. 우리 일단 appreciate라는 단어는 너네가 앞으로 모의고사건 교과서건 계속해서 3학년 때까지 보게 될 단어인데 얘는 또 여러 개의 단어, 즉 한 단어에 여러 개의 뜻이 있다라고 해서 다이어가 굉장히 많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모두 다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따라서 이번에 우리 한 큐의 appreciate를 다 끝내고 가보자. 여기서 이제 appreciate는 다 외우고 가는 거야. 자, 그럼 한번 1번 뜻부터 정리를 해볼게. 1번 뜻은 감상하다. 2번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감사해하다, 고마워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 인식하다 라고 해서 추상적으로는 이해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가치를 인정하다. 요 네 가지 뜻 다 아주 자주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번 과에서는 1번의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하실 땐 예술을 감상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1과 그리고 2 계속해서 나가볼 건데 본문 1, 2 우리 연결시켜서 요거를 좀 주의하고 가보도록 할게. 일단 본문 1, 2 둘 다 해당하는 사항이야. 본문 1, 2 어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so that 구문이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고대 화가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화가들의 내용상의 특징에 따라서 내용 문제나 혹은 빈칸 문제나 어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고요. 어법이니까 얘는 이제 서술형 대비를 반드시 해 주셔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본문 1, 2에 해당하는 중요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중요 내용들을 토대로 지문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예술가들은요, work magic, 마법을 부린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요 하나로 동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뭘 가지고 마법을 부리냐면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마법을 부린대. 그러면 화가들이 마법을 부린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얘네가 어떤 수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내용상 또 중요하지 않겠어?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visual image는 빈칸 형광펜으로 치겠습니다. 빈칸. 자, 그 다음 their colors and shape, 그들의 색깔과 그리고 모양은 그런 것들은 can fool us, 우리를 속인대. 자, 여기서 어휘적으로 또 중요한 거 하나 있네요. fool이요. 빈칸과 어휘 부분 둘 다 똑같은 색으로 치겠습니다. 왜냐면 어휘도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우리 fool 하면은 명사로는 바보라는 뜻이 있지만 동사로는 속이다야. 타동사고요. 속이다. 지금 당연히 이 동사의 뜻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얘랑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deceive라는 단어예요. 우리 기출어인데 조금 어렵게 쓰이면 선제 요런 애들 나올 수가 있어요. 3학년 땐 꽤 자주 보이는 단어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신다면 요런 단어로도 충분히 변형해서 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예술가들은 당연히 화가들이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를 마치 이렇게 현혹시키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색감과 모양들은 우리를 속이게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마법을 부린다라는 표현을 요거랑 연결시켜서 얘네 둘이랑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마법을 부린다고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때때로 그들의 작품은요, confuse, 혼동시켜요. 우리를 뭘로 혼동시키냐면 그들의 아주 극단적인 사실로 혼동시킨대. 즉 그림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현실과는 달라야 되는데 너무 현실 같아서 너무 사실 같아서 우리를 혼란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때 우리 sometimes랑 동일하게 쓰일 수 있는 표현 하나만 알고 갈게요. from time to time이요. 단어는 충분히 바뀌어져 나올 수 있고 선지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단어 부분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요.
계속해서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 거야.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 요거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것도 내용상으로 중요해. 뭘 가지고? 극단적인 사실주의를 가지고요. 여기도 내용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빈칸 문제요. 자, 계속 가볼게. At other time, 다른 시기에 예술가들은 turn, 바꿨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이미지를 뭘로 바꿨냐면요. 굉장히 낯선 무언가로 바꿨고요. 그리고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었대. 뭐에 대해서 궁금해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우리 표시는 요걸로 좀 하겠습니다. turn A into B라는 표현과 그리고 and 뒤에 make us wonder 이라는 부분, 어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turn A into B는요. A를 B로 바꾸다 라는 표현이고, 이때 우리 turn이라는 동사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change A into B, change는 그래도 좀 쉬운 단어고, transform A into B, 요런 애들이 우리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되니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처럼 something으로 끝나는 애들은 무조건 뒤에서 후치 수식을 받아요. 그래서 후치 수식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뭐 영작으로 나온다면 여기 부분은 본문 1에서는, 5가 본문 1쪽에서는 좀 중요한 문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nd 뒤에 병렬 형태 잘 봐줘야지. 우리 make가 나온 이유는 앞에 있는 turn이라는 애랑 병렬돼서 그런 거잖아. 얘가 동사 1, 얘가 동사 2죠. 5형식의 사역동사다 보니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ing의 그 어떤 형태도 올 수 없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겠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about 뒤에 있는 them 같은 경우에는 지칭하는 대상이 뭐겠니? 그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든다. 당연히 앞에 있는 images를 받고 있는 거겠지. 따라서 얘를 단수 표현인 is로 받을 수는 없겠지. 요 부분, 요런 것들만 이제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에 굉장히 우리 눈에 원래 평범한 것들을요, 예술가들은 뭘로 바꿔? 특별한 것으로 바꾼다라는 거야. 이런 부분은 또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해 가셨죠? 뭐 이런 원돌 자리도 사실 어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어법뿐만이 아니라 어휘도 충분히 괜찮은 부분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가볼게요. artist, 예술가들은 또한 그릴 수 있는데 이미지들을 그릴 수 있어요. 뭘로부터 그릴 수 있냐? 우리의 꿈에 대해서, 꿈으로부터 나온 그런 이미지들을 그려가지고요, 그들의 캔버스 위에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원천이 어디야? 그 그림의 원천,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 꿈속에 있는 비현실적인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대열은 당연히 누구겠니? 당연히 artist를 말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 이런 지칭 문제 있잖아, 얘들아. 앞에 있는 them은, 바로 앞문장에 있었던 them은 이미지를 받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대열은 artist를 받고 있는 거니까 지칭도 좀 조심해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원천이 어딘지를 또 빈칸 문제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고 갈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페이지였어.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with their magic, 그들의 마술로요. 마술로 인해서 예술가들은 fascinate us, 우리를 현혹시키고요. 그리고 take us away from our everyday life, 우리의 일상생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든대. take us away, 벗어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단어는 좀 조심해줘야 될 게 여기랑 그리고 take away, 벗어나게 하다, 요 부분 중요하지. 결국에 예술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술을 부린다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이 단어들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야. 우리를 현혹시키고 fool, 속이고, 우리로부터 뭔가 strange, 일반적인 것들을 낯설고 특별하게 보도록 만들고, 그게 바로 마술을 부린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단어 부분이 본문 1쪽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팁인데, 우리 with 명사가 주절 앞에 나오잖아. 그러면 약간 이유, 원인을 얘기하는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표현이어서 해석을 하실 때 함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들의 마법으로 인해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열도 당연히 artist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내용상 당연히 지칭은 이 정도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문 2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 2도 내용이 이어진다고. 자, 근데 소제목이 하나 등장했네. imitating reality라고 해서 imitate 하면 우리 모방하다라는 뜻이죠. 현실을 모방하는 거. 아, 그게 바로 화가들의 특징인가 봐요. 우리 고대 화가의 특징들이 또 중요하다고 했잖아, 내용상으로. 그래서 현실을 모방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 소제목에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자, in the past, 과거에 main goal, 즉 주요 목표는요. 그 많은 화가들의 주요 목표는 뭐 하는 것이었냐면 투부정사하는 것이었대. 즉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내용 나왔습니다. 여기 부분요. 그들의 주요 목표가 뭐였다?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도 괜찮다 얘들아. 여기 imitate의 밑줄 빈칸 뚫어놓고 여기 소제목에 있는 imitating도 밑줄을 뚫어놔. 빈칸을 뚫어놔. 그리고 나서 둘 다 공통으로 비워놓은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채워 넣으래.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여기에는 제목의 형태니까 imitating, ing로 써야 되는데 여기는 to 부정사, 동사의 형태로 써줘야 되지. 즉 자리에 따라서 형태는 다르게 써야 되는 그런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요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가볼게. One popular story from ancient Greece. 고대 그리스에서요.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요. tell of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두 명의 아주 유명한 화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요 단어는 좀 알고 가셔야 돼. tell 뒤에 of something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something에 대해서 something 이렇게 축약해서 쓸게요. 대해서 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거야. one popular story가 주어가 단수다 보니까요. 여기 동사에 단수 취급되어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수일치에 맞춰서 단수로 해주는 거. 요거 좀 중요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ey, 그들은 원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원했냐면 prove, 뭔가 인정받는 것을요. 그들의 기술을요. 시합에서. 즉 시합에서 그들의 기술을 증명하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prove는 증명하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원했대. 그러면 여기 있는 they는 당연히 앞문장에 있었던 famous painter를 받고 있는 거겠죠. 따라서 단수로 받으면 안 된다고. 자, 계속 가볼까? 그들 중에 한 명은 one of. 자, 근데 그들 중에 한 명은 뭘 그렸냐면 포도를 그렸대. 그리고 그 포도는요. looks real. 너무 사실적이어서 그래서 새들이 실제로 뭐 하려고 했냐면 try it them. 그것들을 먹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포도를 그렸다라는 거야. 자, 원어브 뒤에는 복수명사 나와야 되니까 요거 잘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거야. 요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선생님이 이번 과의 핵심 어법이라고 얘기했던 so that 구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야. 지금 그레이프를 수식해주고 있는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죠. 뒤에 주어가 빠져있잖아. 근데 여기 보여 얘들아? 이거 look이 이형식 동사거든. 따라서 뒤에 보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보어 자리가 여기이므로 여기는 당연히 형용사가 등장한 거야. so는 우리 부사기 때문에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를 없다고 생각하면 look real 이렇게 보이지? 이 형식으로 바로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문장이 이 형식으로 끝났는데 뒤에 that이 왔다. 근데 that 뒤에 문장을 봐봐. 이 형식으로 지금 완전하죠? 이런 경우에 앞에 있는 so랑 that이 함께 쓰인 so that 구문이구나 라는 거 바로 잡으셔야 돼. 그래서 so that 주어 동사는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무엇해서 그 결과 주어는 동사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과관계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that을 which로 바꿔서 놨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관계사 자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뒤에 지칭 한 번 더 잘 보고 갈까? it them에서 당연히 them은 내용상 rape를 받고 있는 거겠지? 여기서의 them은 누구겠니? 당연히 painters.
지침 계속 주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표시를 여기 쭉 해보고 갈게요. 쭉 중요한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별 표시 똑같이 달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가볼게요. 다음으로 the other artist, however, 그러나 자, 이렇게 연결 부사가 접속 부사가 중간에 있어도 해석할 때는 문장이 맨 앞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앞문장과의 관계를 고려해서요. 앞문장이 방금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문장이 이렇게 나왔지? 우리 so that 구문 나왔던 부분에서 너무 그림이 사실적이어서 새가 진짜로 그걸 먹으려고 했다고. 그들 중에 한 명이, 즉 페인터가요 2명이었는데 아까 지금 2명의 페인터라고 그랬잖아, 화가. 그 유명한 화가 2명 중에 한 명의 그림이 너무 사실적이었는데 뒤에 연결사 however이 나왔으니까 뭔가 너무 사실적인 그 그림을 그린 화가 말고 다른 화가가 그 대회에서 이겼을 거다라는 내용이 느껴지지 않아? 물론 선생님도 본문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너네도 진도를 다 나갔으니까 알긴 알겠지만 최대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흐름을 잘 잡아서 너네가 내용이나 순서 문제 있지? 그런 것들 풀 때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좀 얘기를 하는 거긴 해. 그럼 봐봐봐. 그러나 the other artist, 또 다른 화가가요. 뭐 했냐면 이겼대. 대회에서 이겼대요. 자, 그리고요. 그의 사진은요. 걔는 이제 커튼 사진이었나 봐. 그의 커튼 사진은 fooled, 속였는데 동물이 아니라 누굴 속였냐? 바로 competitor, 경쟁자를 속였고요. 그 경쟁자는 어떻게 했냐면 tried, 노력한 거야. pull aside 자체가 하나의 표현이거든, 얘들아. 제쳐두다 이런 뜻이야. 제쳐두다. 제쳐서 미는 거지. painted curtain. 당연히 그림은 지가 그리는 게 아니고 그려지는 거니까 여기에 painting이라는 능동 형태는 쓸 수가 없겠지. 자, 그래서 그 커튼이 그려진 커튼을 제쳐두려고, 즉 열려고, 옆으로 이렇게 열려고 노력한 경쟁자였나 봐.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걸 연 거야? 보려고요. 사진을. 그것 뒤에요. 여기서 그것은 내용상 당연히 curtain을 받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건 뭐 때문이야? 새가 그걸 먹을 수 있을 만큼 아까 첫 번째 화가도 정말 사실적으로 그리긴 했지만 걔는 동물이었잖아. 그 정도 인식의 오해는 있을 수 있었다는 거지. 하지만 마지막 화가, 나머지 화가는요. 사람을 속일 정도로 너무 현실적인 그림을 그렸던 거지. 따라서 얘가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런 연결사 문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연결사의 종류를 좀 조심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우리 여기 디아덜이라는 애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요 개념은요,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라고 하는 건데 너네가 잘 모르더라고. 우리 영어에서 얘들아, 자, 예를 들어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자, 이제 주머니가 이렇게 하나 있어. 이 주머니 안에 공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때요, 첫 번째 내가 공을 하나 꺼냈어. 그걸 우리는 원이라고 부르거든. 영어에서는요. 자, 중간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럼 하나니까 일단 on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다른 것이니까 여기에 other를 붙여서 another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중간에 고른 하나도 우리는 another이 되는 거고 또 중간에 고른 하나도 another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때는 한정사라고 해서 이 한정사라는 건 되게 정해진 데만 딱 붙을 수 있거든. 더는. 그래서 the othe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고 가야 돼. 자, 왜냐면 이 the other이라는 거는 언제만 쓸 수 있냐? 여기다 갈게. 자, 마지막에다 쓸 수 있다고 했잖아. 맞아. 마지막에 쓸 수 있긴 한데 그럼 그 마지막이 언젠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왜냐면 봐봐. 우리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 마지막 사람이 누군지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을까? 없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건 사실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따라서 디아더를 쓸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딱 두 가지 얘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에 해당하는 경우야. 어떠한 사실이 진리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요. 우리 눈알은 몇 개냐? 2개죠.
그래서 한쪽을 원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한쪽은 the other 마지막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진리가 아니라면 애초에 처음부터 숫자를 제시해 줘야 돼. 따라서 처음에 숫자가 명확히 제시된 경우라고 쓸게요. 방금 우리 본문에서도 얘들아 느꼈니? 그 정확하게 숫자를 제시해 준 거? 화가 몇 명이라고 그랬지? 2명이라고 했단 말이야. 따라서 처음에 고른 하나, 그거를 사람으로 따졌을 때 이제 원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다면 지금 나머지 한 명은 자연스럽게 2명 중에 한 명이니까 마지막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디아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 여기다가 그냥 어나덜이라고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너네가 해석상으로는 어나덜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꼼꼼함 내신에서는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데이 법비 구조, 요것도 잘 보셔야 돼.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속였습니다. 나데이 법비, B가 내용상 중요한 거고요. 말했듯이 painted라고 해서 그림이라는 건 커튼이라는 건 지가 그린 게 아니라 그려진 거니까 그 부분 조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것만 좀 볼게. when이랑 who. 얘는 우리 관계 부사여서 뒷문장 완전하죠. 얘는 관계 대명사여서 뒷문장 불완전해야 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지? 따라서 지금은 주어가 빠져 있고요. 여기는 삼형식으로 완전하다라는 거 요거 딱 보이셨어야 돼. 그리고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런 것도 낼 수 있어. 요렇게 표시하고요. 위치 문제요. 문장의 위치 문제라고 한다면 순서나 삽입 요 구간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 뭐 전체 지문 가지고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뭐 삽입이 더 훨씬 더 매력적인 문제일 것 같긴 해. 요 문장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자, 그 다음 가볼게요. This kind of realistic art, 이러한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그런 예술의 종류는 was popular, 대중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다는 거지.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대중적이었다라는 건. 고대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 시기 그리고 다시요 어디까지 갔냐면요 르네상스 시기까지도 계속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런 거는 이제 내용상 문제 너무 괜찮을 것 같아. 사실주의적인 예술 앞에 계속 서술되고 있었던 거잖아. 그치? 앞에서 얘기했던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다 사실주의에 기반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여기 한 단어를 쓰라고 한다면 우리는 딱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인 realistic art를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것의 목표는 목적은요 바로 뭐 하는 것이었냐면 capture, 포착하는 거였죠. 순간을 포착하는 거야. 그때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고요. 그리고 hold it forever, 그것을 오랫동안 영원히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어법적으로 병렬만 좀 조심하시면요 여기 capture과 hold가 함께 투부정사 뒤에 있는 동사 원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형태 맞춰 주셔야 되고요. 지칭하는 거 한 번 더 봐야겠지? 여기서의 it은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걸까? 앞에 있는 moment를 말하는 거야.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그림으로 그려낸다라는 건 영원하게 그것을 붙잡아 두고 싶어서인 거잖아. 그치? 여기는 it는요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거야? realistic art를 얘기하는 거야. 사실주의 예술의 목적이라는 거. 그럼 사실주의 예술의 목적에 따라서 사실상 여기 있는 투부정사 자체가요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빈칸. 사실주의적인 예술의 목적 내용적으로 너무 중요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 그림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딱 봐도 사실주의에 기반한 그림이라는 게 보이지? 자, 요 그림 보고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 요 그림 안에서요. 요 그림 안에서 한 소녀는요 seems to be emerging,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From the dark space of the picture. 그 사진의 어두운 공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여기 문장도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좀 중요할 수 있을 거야. 왜냐? 여기 있는 seems to be emerging 때문에요. 자, 우리 이거를 설명하려면 선생님이 뭘 설명해야 되냐면 이거 설명해야 돼. 단문과 복문의 개념이요. 단문과 복문. 일단 단문 복문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은 있어도
너희가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단문이라 함은요, 말 그대로 짧을 단,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어서 한 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하나씩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복문이라는 건 한 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2개씩 있는 게 복문입니다. 즉 길이가 더 길겠지? 그럼 어떻게 주어 동사가 2개씩 있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 원래는 주어 동사가 1개씩 있는 게 너네는 더 당연히 익숙할 거 아니야. 자, 일단 정말로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가 한 문장에 2개 있을 수는 없어. 따라서 복문의 형태 같은 경우는요, 가주어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주어 하면 딱 생각나는 애가 it이잖아. 그치? 자, 그리고 동사는 seems 혹은 seems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appears야. 자, 이러면 주어 동사가 일단 1개씩 생기죠. 여기서 절 하나를 데리고 오면 돼. 진주어 패턴으로 나는 대절을 데리고 오게 되면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2개씩 생기는 복문이 됩니다. 자, 근데 영어는 당연히 짧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단문을 더 선호한다고. 자, 이 단문을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드는 거야. 우리 가주어는 어차피 필요가 없잖아, 그치? 진짜 의미 있는 주어는 누구냐면 여기 있는 대절의 주어란 말이야. 얘를 상승 이동시킬 겁니다. 이렇게 상승 이동시켜서 주어를 써주시면 돼요. 이 주어는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어. 우리 가주어 it은 무조건 단수 취급하잖아. it이니까. 근데 얘는 아니라고. 따라서 이 동사가요, seem이나 appear이 내려올 때 무조건 seems, appears로 내려받으면 안 되고 seem일 수도 있고 혹은 seems일 수도 있다라는 걸 고려하셔야 돼. 자, 이제 남아있는 건 이 동사를 어떻게 처리하냐야. 이 동사는요, 이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주어가 없는 상태니까 to 부정사를 써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복문 당문의 변형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단문이란 말이야. 그치? 이거를 이제 다시 너희가 복문으로 바꿔보는 연습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고. 그럼 봐봐. 일단 가짜 주어는 그냥 써 놓으면 돼. It seems 혹은 appears 그 다음 that 대절에 주어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는 boy가 그 대절의 주어였던 거잖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누구였냐면 be emerging이라는 진행형 시제였단 말이야. 자, 이 boy에 맞게요. 그리고 요 시제에 맞게요. 시제까지 고려하고 여기에 수일치까지 고려해서 우리는 어떤 걸 쓰면 돼? is emerging 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뒤에 그대로 from the dark space. 글씨가 왜 이러냐? 이렇게 블라블라 똑같이 그냥 뒤에는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복문의 형태가 끝난 거야. 이렇게요. 조심해야 될 거는 너네가 실수를 하겠다 싶은 부분은 사실 딱 여기지. 여기요.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얘들아 이건 알아둬야 돼. emerge라는 동사 자체가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 형태가 아예 안 돼. 따라서 만약에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It's been emerging. 현재 진행 수동 막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현재 진행 수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지 얘들아? PP에 비동사 플러스 ing가 더해지는 거야. 따라서 be, been, ing가 되면 현재 진행 수동이 되거든. 이거는 뭐 너네가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여기선 자동사기 때문에 이 is been emerging이라는 표현 자체가 안 된다고. 이해 가셨죠? 근데 나타나게 되면서 다 이거 되게 괜찮아. 수동일 땐. 해석이 수동으로는 되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에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 He has one foot on the frame. 그는 뒀어. 한쪽 발을 그 액자에 걸쳐뒀어. 겉보기에 trying to pull himself out of the scene. 그 장면으로부터
그가 이렇게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요. 이 정도가 되겠지? try는 자동사고요. 투부정사는 부사에 맞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 스스로를 꺼내려고 막 겉보기에 노력하는 것처럼, 겉보기에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실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trying부터는 이제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이라는 건 주절과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그가 노력을 하는 거지 노력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trying 자체가 지금 여기서 자동사기 때문에 여긴 PP 형태가 올 수가 없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자, 그 다음 가볼게요. To these artists, 이러한 예술가들에게요. What mattered the most,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여기 내용적으로 중요하겠네. Vividness of the moment, 그 순간의 생생함입니다. 요거.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요 내용적인 부분은 왜 중요하겠어? 사실주의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어법적으로는 이 왓절이 주어 자리 나왔을 때 우리 단수 취급을 많이 합니다. 조금 어렵게 가면 복수 취급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너네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 그래서 여기 동사의 수일치만 잘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왓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주어 없이 나온 거야. 따라서 이 자리에 that은 안 되고요. 단어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 matter이랑 똑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count입니다. count가 자동사일 땐 얘도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애입니다. 따라서 count라는 애도 matter이랑 똑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복습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본문 3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3입니다. 본문 3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용적으로 화가들이 어떤 특징, 어떤 수단을 가지고 예술을 그려내는지,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 so that, 요것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소제목을 보면요, telling stories라고 해서 이야기를 말해주기라는 소제목이네요. 가보겠습니다. 자, 몇몇 예술가들은 사용합니다. illusion, 착시를 사용하는데 하나의 이야기를 말해주기 위해서 착시를 사용한대요. 따라서 수단이 뭐가 되는 거야? 본문 3에서의 수단은 이 착시인 거죠. 따라서 내용에 따른 빈칸 문제 대비 형광펜 쳐놓으시고, 자, 때때로 그 화가들은요 숨겨요. 메시지를 숨긴다는 거지. 얘는 이제 하이드의 과거형이다, 얘들아. 그들의 사진 안에 숨깁니다. 자, 요 문장은 아직 끝까지 보이지 않았지만 별 표시를 치고 가야 돼. 이번 과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소댓 구문이 같이 나오고요. 플러스 지칭도 조심해야 될 게 좀 여러 개가 있어. 일단 이 데이는 여러분 보셨다시피 앞에 있는 artist를 받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가볼게. 여기 소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뒤로 가볼게요. 너무 잘 숨겨놔서 그 결과 우리는요 놓칠 겁니다. 그것들을. 그럼 여기서 그것들은 당연히 화가가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겠어?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겠죠. 자,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냐면 그것들이 바로 우리 눈 앞에 있을 때도요. 따라서 여기 있는 데이도 우리는 messages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한 문장에 소댓 구문이 나오면서 지칭까지 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으니 해석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좀 주의를 해주세요.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또 하나 보고 갈게요. 지금 요 그림 봐봐봐.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Here is a picture. 여기에 그림이 있어. 우리 here 나오면 유도부사 때문에 주어 동사 도치되잖아. 따라서 요거는 수일치만 조심해 주시고요. 자, 두 명의 남성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요 뭐가 있냐면 굉장히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뭐 책상, 뭐 책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 문장도 얘들아 여기 형광펜 치고 갈게. 별표 치고 갈게. 일단 전명구가 문두로 나오잖아. 원래 이 전명구라는 건 몇 형식에서 많이 데리고 오는 거냐면 1형식에서 많이 데리고 와. 이렇게. 근데 이 전명구가 앞으로 나가면 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거든. 따라서 요렇게 어순이 바뀔 수 있어. 그래서 도치 문장에 따른 요 어법 문제 너무 괜찮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특히나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뒤에 그렇다는 말은 복수 주어가 나왔다는 거지. 여기다 주의를 시켰네. 자, 그래서 그들 사이에 굉장히 일반적인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물건은요
look so real. 너무 사실적이야. 그냥 되게 현실적인 거여서 그래서 심지어 the smallest detail, 가장 사소한 세부사항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래. 그러니까 이제 그냥 되게 물건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탐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요거죠. be detected, 탐지되다. 자, 주어 자리에 the smallest detail, 세부 사항들이 자기들이 탐지하는 게 아니고 탐지되는 거니까 당연히 요렇게 이제 사용을 해줘야 되겠고, 지금 도치 문장도 나왔지만 이번 과에 중요한 소된 문장까지도 같이 겹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무조건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 표시 3개 하고 갈게요. 3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that은 용법 파악하셨겠지만 주격 관계대명사다. 자, 그래서요. 만약 너가 if you look at the picture closely, 좀 가깝게 보잖아. 그러나 나왔네요. 자, 그러나 여기 앞에다 놓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나 네가 그 사진을 좀 더 가깝게 들여다보면요, 너는요 좀 이상한 걸 보게 될 거야. 이상한 형태를 보게 될 거래. At the bottom center, 가운데 그 밑바닥쯤에 있는 이상한 형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문장은 또 삽입 괜찮겠죠? 흐름 전환이 however를 기준으로 되면서 앞에는 되게 일반적인 사진, 뒤에는 좀 이상한 게 보이지 않아? 라는 내용이 서술되고 있으니까. 자, can you tell what it is? 너 이게 뭔지 말해줄 수 있어? 우리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밑바닥쯤에 이거 이게 뭔지 말해줄 수 있니? 자, 한번 볼게요. In fact, 사실상 이것은요 a secret message, 굉장히 비밀스러운 메시지래. 그 메시지는 아티스트들이 숨겨놓은 거죠. In their picture, 그들의 사진 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인가 봐요. 여기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 따라서 여기는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파악 잘 해놓으시고, 자, 그는요 distorted, 왜곡했습니다. 모양을요. 그 흔한 물체의 모양을 왜곡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야? make it harder to recognize, 바로 인지하는 것을 좀 어렵게 만들려고요. 즉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죠. 지금 이 문장도 좀 중요하거든 얘들아. 이 문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 나오기 때문이야. 일단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패턴을 알아야 너네가 이거 가목적어, 진목적어네 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는데, 요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 타동사 나오고 목적어로 it이 나오는 거지. 가목적어 it. 그 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는 거의 90% 형용사가 나오고요. 뒤에 투부정사나 길게 나올 때는 대절이 나오는 패턴이 가목적어, 진목적어야. 주어도 쓸게. 당연히 가장 중요한 자리는 요 자리가 되겠지. 근데 이렇게 될 때 어법 문제로 굉장히 혼동하기 쉽게 되려면 요렇게 됩니다. 그 선생님들이 너 있을래 됨쓸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너네가 뭐 하고 있냐면 가목적어니까 당연히 원래는 it을 써야 되는데 앞에서 복수인지 단수인지 뭘 받고 있는 대명사인지 찾고 있어. 따라서요 지금 여기다가 형광펜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 여기요. 여기의 it의 형태는 어떤 경우에서도 변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recognize는 얘들아 여기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be recognized라고 해서 수동 형태로 학교 선생님이 바꿔놓으실 수 있는데 얘 지금 수동 형태 안 됩니다. 알아봐지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능동으로 써주셔야 돼.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것은요 확인될 수 있어요. 오직 어쩔 때만 확인될 수 있냐면 그것이 보여졌을 때만. 여기서 이것은 사진이겠지? 어떤 각도로? 좀 특별한 각도에서 보여졌을 때만이요. 여기 어법적으로 중요하지. 사진이 지가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니까. 어휘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여기 specific angle, 여기가 되겠죠? 이것도 어법적으로 좀 중요하니까 치고 갈게요. 수동 주의하시고. 자, 그 메시지를 그럼 우리가 잡아내기 위해서는요 for the arrow, 화살을 보는데 그림 오른쪽에 있는 화살을 봐야 된대. 여기서 얘들아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런 the message 같은 더 명사가 붙어서 나오는 애들 있지? 이렇게 한정사 더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건 이건 언제 가능하냐면 내용적으로는
앞에서 이 메시지라는 게 언급이 돼야지만 가능해. 언급이 되어야지만 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거를 좀 어렵게 위치 문제를 물어보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요렇게 이 문장을 삽입으로 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얘들아. 앞에서 그 메시지가 먼저 등장을 해야 되는 게 요건 거지. A secret message. 요게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 더가 붙은 문장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갔어? 그래서 화살을 보라는데 우리 그림을 아까 전에 보고 왔으니까 까먹었잖아. 그 화살이 어디 있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조금 확대할게요, 선생님이. 오른쪽에 있는 화살을 보라고 했는데 화살이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요거 같아요. 이거를 보래.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 자, 그리고 나서 뷰 보는데 사진을 보래. 어떤 각도로 보냐면 너의 코를 직접 페이퍼에 어게인스트 한 상태의 각도로 보라는데 이 어게인스트의 느낌 잘 살려야 돼. 요 전치사. 일단 어게인스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 첫 번째 어떤 대항 요런 느낌이 있거든. 당연히 대항의 느낌이다 보니까 어디에 반대하여 대항하여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조의 느낌이 있어. 대조기 때문에 어디에 비교하여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물리적인 반대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닿아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해석을 어디에 맞대요. 뭐 어디에 맞대고 요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글씨를 작게 쓰다 보니까 지금 글씨가 이상해지고 있는데 여하튼지 간에 그럼 해석을 이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종이에 맞대서 네 코를 직접 그 종이에 맞대고 그 각도에서 사진을 한번 봐보래. 자, 다시 첫 번째는 뭐냐면 사진 오른쪽에 있는 화살을 보고 그런 다음에 그 각도에서 이제 네 코를 종이에 맞댄 다음에 사진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요. secret message, 그 비밀 메시지가 나타날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법적으로 좀 중요한 게 보여. 여기 일단 명령문으로 시작했잖아. 그치? 명령문으로 시작한 다음에 and가 나오면 이때 and의 해석은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이라고 해줘야 돼. 얘랑 대조되는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게 5월인데 5월은 명령문 다음에 나왔을 때는 앞에 있는 걸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끌고 오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문맥상 얘는 절대 쓸 수가 없는 애겠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기 있는 appear이라는 애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동사만 되는 애입니다. 따라서 수동 형태로 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be appeared의 형태로는 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 형태는 불가합니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해석으로는 비밀 메시지가 드러나게 될 거야, 나타나게 될 거야. 수동 괜찮지? 얘가 자동사가 아니라는 걸, 자동사라는 걸 외우지 않으면 뭐 이런 문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뭐 요렇게 해서 보면 비밀 메시지가 드러난대요. 그 다음으로 가볼게. 그러면 이제 보이는데 그게 바로 뭐였다? A school. 우리 해골이라는 거지. 그 두개골 모양의 해골 있잖아. 근데 이 해골은요, spread out. 쫙 펴져 있는 거래. 여기 중간에는 사실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느낌이야. 쫙 펼쳐져 있는 해골입니다. The school, 그 해골은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죽음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대. 지금처럼 명사, 명사가 나오면 이들은 동격이죠. 이것은 흔한 주제인데 르네상스 예술에서는 굉장히 흔한 주제래요. it stand for, 이 해골이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데 굉장히 짧고 덧없는, 의미 없는 삶의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휘 하나만 공통어휘 정리하고 갈게. mean이 똑같은 뜻이겠지? stand for은 상징하다라는 뜻이어서 mean이랑 충분히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술가들은 must have painted,
그렸음에 틀림없대. 뭘 그렸냐면 해골을 그렸는데요. To remind us,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려고요. 뭘 상기시켜줘?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그걸 그렸음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서도요, 우리 must have pp 요거 잘 봐야 돼. 단순히 그냥 얘들아 must 뒤에 동사 원형만 써 있으면 이건 절대 틀린 거야. 왜냐, 얘는 지금 과거, 고대의 화가들이 그렸던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시점 자체가 과거라고. 따라서 과거를 포함하려면 조동사 같은 경우에 과거 표현을 이렇게 have pp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 have pp 시제를 반드시 must 뒤에 넣으셔야 되고, 뒤에는 remind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얘들아, 지금 공통어휘 보여야 되는 게 여기 있잖아. reminder 요거 있지. 여기랑 remind 여기 표시해봐. 사실상 이 두 개는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학교 선생님이 둘 다 빈칸을 뚫어 놓는 거야. 둘 다 빈칸을 뚫어 놓고 공통어휘를 쓰세요 라고 할 수 있어. 공통어휘 빈칸이라고 쓸게, 쌤이. 그렇게 되면 너네가 여기는 그대로 remind 동사용으로 쓰면 안 돼. 여기는 동사 자리니까 remind 써도 되는데, 이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뒤에 er를 붙여야 되는 거. 요거 똑같이 의미는 똑같지만 자리에 따라서 살짝 단어 변형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좀 어려운 빈칸이 나오면 이렇게도 나오는 문제가 요새는 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2학년 때 많이 나오는데 아직 1학년이라서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 대비는 해주셨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술가들은요, may not have wanted, 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뭐를? frighten the viewer, 두려움을 주는 것을.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청자들에게요. 청자가 아니지, 보는 사람들인 거지. 보는 사람들에게 그거 두려움을 주기를 원하진 않았을 수 있어요. With too direct an image, 굉장히 그런 너무 직접적인 메시지로는 두려움을 주지 않기를 원했을 거라는 거죠. And, 그리고 따라서 그 메시지를 숨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 애들. 여기 또 형광펜 치고 가면요, may not have pp, 과거에 대한 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동사 뒤에 have pp라는 시제를 썼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앞에 있었던 must have pp처럼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조동사 뒤에 have pp라는 애를 꼭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병렬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and 뒤에 heed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누구랑 병렬된 거냐, 바로 wanted랑 병렬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wanted랑 병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may have pp의 모양으로 우리 요 heed이라는 애도 쓸 수 있지만 heed라는 형태도 쓸 수 있거든. 따라서 숨기길 원했을 거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heed도 have pp에 pp만 남아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또 painting, 그 그림은 아마도 걸려 있었을 거래. 벽에 걸려 있었을 겁니다. 바로 beside the stair, 계단 옆 벽에 걸려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걸어 올라가는 동안에,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지, coming up이 아니까 coming down, 걸어 내려오는 동안에 보는 사람들이 그 해골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원래 형태대로, 즉 우리가 보는 앵글대로 보려면 사람들이 걸어 내려올 때 그 각도에서 해골을 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따라서 계단을 내려오는 그 벽면 쪽에 이 그림이 붙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막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조금 함축적인 의미를 그림 안에서 전달하려고 화가들이 의도를 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이거야, 소댓. 소댓도 앞에 있는 소댓이랑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여기 있는 소댓은 명백하게 좀 다른 애야. 우리 앞에 있는 소댓은 이거였어. 옆에다 좀 필기를 해보면 소 중간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 대시 좀 떨어져서 쓰인 대시였다면, 소댓이었다면 지금의 소댓은 완전 붙어 있잖아, 이렇게. 이때는요, 얘가 목적이나
혹은 결과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결과의 의미로 그래서 목적의 의미로 얘들아 목적의 의미지 결과의 의미가 아니라 다시 목적의 의미로 주어가 동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과일 때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주어는 동사하다 요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목적입니다. 잘못 설명할 뻔했네. 자, 그래서 요렇게 소댓은 앞에 있는 소댓이랑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while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이 껴있어가지고 너네가 지금 요 소댓의 주어 동사를 잘 못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구조 분석해 놓은 대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 4로 가볼게요. 본문 4는요. 꿈의 풍경을 그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특정 화가가 언급되는데 한번 내용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Belgian painter, 그러니까 벨기에 화가인가 봐요. 자, 이 사람이요 이해했대. One thing better. 굉장히 잘 이해를 했다는 거죠. 한 가지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이요. 자, 그건 바로 뭐냐면 common everyday object. 매일의 그런 흔한 일상생활의 물체들이요 그려질 수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방식들로 그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그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 요 정도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첫 번째 문장은 잘 쉽게 해석했을 것 같고요. his painting 그의 그림은 보여줬는데 대표했는데 물건을 굉장한 디테일을 가지고 표현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represent는 표현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y differ 그것들은 좀 달랐대. 우리가 현실을 보는 방식이랑은 좀 달랐습니다 라고 해서 from이라는 전치사 뒤에 how 주어 동사 나왔잖아. 이때 how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지칭 조심해야 돼. 이번 과에 전체적으로 지칭 조금 빡셉니다. 여기 있는 day는 당연히 앞에 있는 object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일상생활의 그 물건들이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look at the lady in the picture. 사진에 있는 여성을 보자 라고 해서 봤더니 where is she riding? 그녀가 어디에서 말을 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근데 딱 봐도 그림 안에서 뭔가 되게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느낌이 크게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Is she in front, behind, or among the trees? 그녀가 나무 앞에 있는 것 같아? 뒤에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나무 사이에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딱히 답변을 내릴 수가 없지. 그 정도로 그림이 굉장히 애매한 느낌이야. 이 그림은요 진짜처럼 느껴질 거야. 그러나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본 것을요. 애매해. 뭔가 마치 그것이 꿈인 것처럼. 즉 그림은 사실인데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사실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볼 때는 꿈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요것도 좀 조심하셔야겠죠. as if 가정법이요. 우리 if라는 가정법을 대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중에 as if가 있는데 이 as if가 가정법으로 쓰였을 때 단서는 보통 이 동사 자리에 was가 아니라 were이 쓰였을 때 가정법이라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내용적으로도 지금 사실 꿈이 아니잖아. 현재에 대한 반대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요것만 보면 돼. 부사 exactly를 끼고 와가지고 explain이라는 타동사가 목적어를 뒤로 데리고 왔는데 심지어 그 목적어가 불완전한 문장을 끼고 온 what이잖아. 이런 자리에 that을 쓸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리고 마그리트는요 속해 있었습니다. 아트 무브먼트에 속해 있었는데 그 아트 무브먼트는 어디였냐면 쇼리얼리즘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예술 운동가의 역할을 하고 있었나 봐. 그 소속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자, 이 쇼리얼리스트 페인터들은 노력을 했는데 뭐 하려고 노력했냐면 어떤 작용들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대. 인간의 무의식 작용들을 포착하려고요. 그것의 수단이 바로 뭐냐? 기이한 이미지들을 통해서래. 여기는 이제 수단인 거니까 방법을 말하는 거니까 또 빈칸이 나올 수 있겠죠. 단어 하나만 좀 조심하고 가면 여기는 fantastic은 기이한이란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로는 요런 단어도 괜찮아. weird
요 단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출제됐을 때 이렇게 바뀌어져 있으면 전혀 이상할 게 없고요. 자, 우리는요.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예수를 뭐라고 여기냐면 바로 illusion, 착시의 역사로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3, 4쪽에 있는 본문의 내용은 다 예술의 어떤 착시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앞에서도 나왔던 소재인이 공통적으로 빈칸이 뚫려서 물어봐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think of A as B에서 think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로는 C나 B나 조금 어려운 단어 나오면 refer to 이런 애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looking at the world through art,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긴 주어가 아니지, 바라보는 우리는 come to appreciate it, 그것을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예상치 못하고 놀랍고 그리고 신선한 시각으로 견해로 관점으로 그 예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는 얘들아 글을 마무리하면서 분사구문이 나왔고 이 분사구문에 우리 이번 과의 가장 핵심 소재인 예술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전체 문장은 이 분사구문 전체 문장은 서술형 대비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봐지는 게 아니고 보는 거니까 우리와 이 looking at의 관계를 따지면 당연히 능동일 수밖에 없겠지. 한 번 더 appreciate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제목과 연결지어서 또 여기 부분도 어휘나 빈칸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이거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까다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내용적으로 까다로운 건 없었지만 어법적으로 헷갈릴 만한 것들은 좀 많았으니 복습 잘 하고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